150번 문제 한번 읽어볼래요? 풀지 마시고 문제 한번 읽어봐봐. 자, 문제 읽어봤죠? 갑니다. 문제에서 뭐라고 돼 있냐? 두 양수 PQ에 대해서 x-p의 제곱 더하기 q와 자연수 m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f10의 값을 구해라 라고 돼 있는데, 첫 번째 0부터 3까지에서는 최소값이 m이고 최대가 m 플러스 4래요. 그 다음에요, 0부터 5까지에서는 최소값은 m이고 최대값은 4m이래. 그러면 이거부터 여러분이 공부해야 되는데, 봐봐. 지금 150번에서의 범위가, x의 범위가 0부터 3까지랑 0부터 5까지잖아. 자, 근데 잘 봐. 2차 함수의 최대, 최소가 될 수 있는 애들은 만약에 구간을 알파부터 베타까지 이렇게 잡았다고 한다면 최대, 최소가 될 수 있는 애는 세 가지예요. 첫 번째가 뭐냐? F 알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F 베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꼭지점의 Y좌표. 이렇게 세 개밖에 안 돼요. 됐나요? 근데 지금 문제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0부터 3까지에서와 0부터 5까지에서의 범위, 즉 제한 범위가 바뀌었는데, 여기서도 최소는 m이고 여기서도 최소는 m이라는 거지. 이게 이 문제의 포인트거든. 이해됐어? 이게 이 문제의 포인트. 그러면 여기서도 둘 다 m이라는 애가 생기는데, 그래프를 확인해 보면 그래프는 대충 이렇게 돼가지고 대칭축을 그려보면, 꼭지점의 x좌표를 그려보면 얘가 p인 거잖아. 그럼 이 경우가 바로 뭐냐면 대칭축이 미지수일 때예요. 그럼 대칭축이 미지수면 아까 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반드시 케이스 분류가 동반이 될 수밖에 없다. 이해됐어? 근데 봐봐. 여기가 0이고, 자, 얘가 0이고, 만약에 3이 여기라고 해봐. 그럼 최소는 뭐야? 이거예요. 이해됐어요? 근데 0부터 3까지랑 0부터 5까지 최소가 어때? 똑같지. 그지? 그러면 이 최소값이 될 수 있는 걸 골라보면 이 최소가 될 수 있는 게 F0이거나 아니면 꼭지점의 Y좌표이거나 아니면 F3이랑 F5가 같은 경우일 수도 있어요. 자, 만약에 잘 봐. 만약에 이렇게 주황색처럼 범위가 나왔다고 해볼게. 그래서 0부터 3까지를 이렇게 잡았어. 그럼 얘는 P가 3보다 작은 거죠. 큰 거죠. 근데 0부터 5까지도 최대가 되려면 이렇게 되면 된다고. 그럼 최소값이 똑같은 거거든. 아니구나. 최소값이 똑같을 수가 없네요. 왜요? 최소가 얘가 돼버리네요. 5가 1로 가버리면. 그럼 이 경우는 안 되네. 제끼네. 이 경우는 안 되는구나. 됐죠? 왜냐면 0부터 3까지면 이만큼이니까 최소가 얘가 맞는데 0부터 5까지가 되면 꼭지점이 들어가 버리잖아. 그럼 안 되는 거지. 얘는 안 되냐. 됐어요? 그럼 이거 아니면 이거네. 근데 최소는 같은데
뭐는 달라? 최대는 다르잖아. 됐어? 그럼 잘 봐. 만약에 꼭지점의 y좌표를 최소값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꼭지점의 y좌표가 최소값인데 만약에 0이 여기 있어. 그러면 0부터 3까지랑 0부터 5까지 이렇게 되면은 최소가 다르니까 안 되죠. 근데 이럴 수는 있잖아. 이번엔 얘가 3이고 요쯤에 와서 얘가 5인 거지. 그러면 얘는 이렇게랑 이렇게죠. 최소는 똑같네요. 그지? 최대도 어때? 똑같네. 그럼 또 문제 조건에 모순이네? 안 되네? 이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될까? 자, 가능한 경우를 이제 생각을 해볼게요. 첫 번째, 꼭지점의 x좌표가 최소이고 싶다. 나는 이게 최소이고 싶다. 그러면서 최대는 달라야 된다. 그럼 첫 번째 가능성은 뭐야? 첫 번째 가능성은 F0이 F5보다 작고, 됐죠? 오케이. 그 다음에 F0이 F3보다는 큰 거죠. 괜찮아요? 그러니까 얘가 꼭지점의 y좌표가 최소고, 얘가 최대가 되는 거고 얘가 최대가 되는 거지. 됐어요? 근데 이럴 수도 있죠. 0부터 3까지 해서 꼭지점의 y좌표가 최소라고 하면 0부터 3까지 해서 최대가 F3일 수도 있잖아요. 그 경우도 있네요. 그럼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는 F3이 F5보다 작은 거고 F3이 F0보다 큰 거죠. 뭐 이런 것도 되는 거죠. 이해됐어요? 요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고난도 문제로 갈수록 케이스가 어떻다는 거야? 케이스가 많을 수밖에 없구나 라는 걸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거지. 됐나요? 여기까지. 자, 그럼 해볼게. 쌤이 이제 가정을 해볼게. 잘 봐. 이게 가정에서 푼다는 게 되게 중요한데, 내가 첫 번째 가정을 해볼게. 뭘 할 거냐면, 최소는 m을 꼭지점의 y좌표라고 해. 그리고 0부터 3까지에서는 F0가 최대인 거고 0부터 5까지에서는 F5가 최대인 거야. 이런 식으로. 됐어요? 여기까지? 그러면 꼭지점의 y좌표가 최소값이 돼야 돼요. 자, 꼭지점 y좌표부터 찾을게요. 거기 x-p의 제곱 더하기 q입니다. 꼭지점의 y좌표는 뭐죠? q입니다. 됐니? q. 꼭지점의 y좌표는 q. 됐죠? 그러면 얘가 q네. 그 다음에 문제에서 얘가 뭐라 그랬어? 이거죠? 그럼 얘가 뭐가 되면 돼요? 이게 되면 되는 거죠? 자, 그럼 갑니다. F0 구할게요. F0은 P제곱 플러스 Q죠. 됐니? 그럼 P제곱 플러스 Q인데 Q가 문제에서 뭐였어? P제곱 플러스 Q에서 Q가 뭐였어? M 아니야, M? 그치? 그럼 얘가 M이니까 이거 M이다. 그럼 이 둘이 지워지니까 P제곱이 4네. P가 뭐인 거야? 2랑 마이너스 2. 둘 중 하나구나.
근데 문제에서 PQ가 뭐라고 그랬어요? 양수라고 그랬네요. 양수니까 마이너스 2는 안 되겠네. 자, 그럼 P가 2라는 걸 찾았어. 그럼 5 구해볼게. 5는 5-P의 제곱 더하기 Q인데 이게 M이죠. 근데 내가 P가 2라는 걸 찾았으니까 여기다가 집어넣고 얘를 넘겨. 그러면 3M이 뭐인 거야? 9네? 그럼 M값 얼마예요? 3이네요? 근데 문제에서 M이 뭐라고 그랬어요? 자연수죠? 자연수. 그지? 그럼 자연수니까 자연수 조건 만족해, 안 해? 하네. 자, 마지막 검증. 잘 봐. 그러면 이것까지 확인을 해줘야 돼. 정확히 풀려면. 얘가 P인데 그럼 P의 범위가 어디 있어야 되냐 이거 확인해 줘야 되거든. 왜냐면 F0이 최대가 되고 싶은 거잖아. 그럼 F0이 최대가 되려면 잘 봐. 이 기준은 항상 뭘로 잡냐면 F0과 F3이 같을 때를 기준으로 잡아주면 돼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자, 만약에 내가 선을 하나 이렇게 그려볼게. 여기가 0이라고 해봐. 여기가 3인 거잖아. 그러면 이런 상황이라면 P는 뭐인 거야? 2분의 3인 거죠. 그죠? 근데요, 잘 보세요. 내가 F0이 더 크고 싶어. 지금의 가정은. 그럼 지금의 가정은 F0이 더 크고 싶잖아. 그럼 대칭축이 왼쪽으로 가야 돼? 오른쪽으로 가야 돼? F0이 더 커지려면? 지금은 딱 균형 상태야. 둘이 같은 상태. P가 2분의 3이라면. 그럼 P가 이 함수값, 0이라는 함수값이 이 함수값보다 더 위쪽에 찍히려면 이 P가 어느 쪽으로 가야 돼? 오른쪽으로 가야죠. 그래야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선생님 헷갈리는데요. 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보세요. 요거랑 요거가 같을 때가 딱 가운데일 때죠. 그지? 근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요 숫자나 요 숫자로부터 멀어질수록 함수값은 어떻게 돼요? 커져요. 그럼 나는 0을 더 키우고 싶은 거잖아. 그럼 0을 더 키우고 싶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P가 왼쪽으로 더 가면 되는 거지. 이해됐어? 그럼 P는 무슨 얘기냐? P는 누구보다 커야 돼요? 2분의 3보다 큰 거죠. 오른쪽으로 더 가려면. 그러면 F0이 최대가 되죠. 됐어? 그럼 봐봐. 얘 2잖아. 2니까 2분의 3보다 커, 작어? 크네. 그럼 이것도 만족하는 거지. 물론 요거까지 검증해 봐야 돼. 두 번째, F0이랑 F5가 같다. 이것까지 해봐야죠. 그럼 이때는 누가 커야 돼요? F5가 커야 돼요. 왜? 그래야지만 최대값이 4M으로 바뀌거든. 만약에 F0이 더 크다면 최대값이 여전히 M 플러스 4, F0으로 고정이 되니까. 이해됐죠? 그럼 이때는 간단하네. 이때는 뭐야? P는 2분의 5보다 작으면 되죠. 반대되는 경우니까. 그러면 결국 요런 조건, 요거를 만족하려면 P의 범위는 2분의 3보다 크고 2분의 5보다 작다. 이렇게 되면 되는데 내가 구한 P값이 딱 맞아 떨어지잖아. 그럼 이 문제의 답은 이거라는 거죠. 그냥 이렇게 끝내고 가시면 돼요. 나머지 경우 할 필요 있어 없어? 없죠. 왜냐면 만약에 문제에서 F10의 값을 구하세요 이게 아니라 F10으로 가능한 모든 경우를 구하세요 라고 하면 다 구해야 되거든. 알았지? 근데 F10의 값을 구하면 되니까 우리는 한 가지 값만 나오면 되는 거잖아. 알았니? 그러니까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야. 알았죠? 그럼 나머지 경우는 실전에서는 우리가 검증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다. 그래서 이게 답이야. 그럼 M이 3이네? 됐어? 그럼 M이 3이란 얘기는 Q가 3이네? P는 얼마였어? 2였지? 그럼 일단 정답부터 찾으면 fx는 x-2의 제곱
더하기 3인 거고요. 여기다가 문제에서 뭐 대입하라고 그랬어요? 10 대입하라고 그랬죠. 10. 그럼 10 대입하니까 여기다가 10을 대입하시면 8 제곱 더하기 3이 돼서 문제 정답은 67이다. 이렇게 해서 답 내주면 되는 거. 됐니? 요 정도만 돼도 내가 봤을 때 학교 시험에서는 거의 고난도 수준이에요. 요 정도만 돼도. 자, 근데 실전에선 그냥 이렇게 끝내면 돼. 실전에서 이렇게 끝내면 되는데, 자, 여기까지 정리해보고, 그러면 한 가지 경우만 한번 해볼게. 안 되는지, 실제로 진짜 안 되는지 그냥 공부 차원에서 봐봐. 그러면 요번엔 요걸로 해볼게요. 그냥 요거는 참고 한번 해보자. 그럼 이럴 수 있잖아. 자, 최소를 아까처럼 똑같이 최소는 꼭지점의 y좌표로 고정을 시켜. 꼭지점의 y좌표고, 그 다음에 0부터 3까지에서의 최대를 F3이라 하고요. 0부터 5까지에서의 최대를 이번엔 F5라고 해볼게요. 똑같이 이것만 바꾼 거야. 그럼 최대가 F3이라고 한번 가정해보고 풀어보자. 그럼 얘가 M 플러스 4인 거고, 이제 동일 작업 반복이니까 똑같은 거 해주시면 되는데 얘가 4M인 거죠. 그리고 꼭지점의 Y좌표 Q인데요. Q가 뭐인 거예요? M인 거죠. 이렇게. 됐니? 그러면 우리 아까 P값 범위, 대칭축 범위 구했는데 지금의 P값 범위는 뭐냐면 최대가 F3이 된 거잖아. 그럼 아까 최대가 F0이 됐을 때는 P가 2분의 3보다 컸잖아. 그럼 반대되는 경우겠죠? P가 뭐보다 작은 거야? 2분의 3보다 작다. 이렇게 나와야 돼. 됐어요. 여기까지. 자, 그러고 나서 똑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자, 3을 대입해요. 그럼 3을 대입하시면 여기다가 3 대입하면 3-P의 제곱 더하기 Q인데 Q가 M이니까 요렇게. 그러면 요거 샥 지우시면 P값 3-P가 뭐가 되는 거야? 2-2지. 그러면 P는 뭐가 나와? P는 1하고 뭐가 나와요? 5가 나오죠? 됐어요? 근데 P가 2분의 3보다 작아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P가 2분의 3보다 작으니까 5는 안 되겠네요. 자, 그럼 P가 1이야? 그럼 가볼게. 여기다 똑같이 5-P의 제곱 더하기 M인 거지? 됐어? 그럼 얘는 여기다가 1 집어넣으면 되니까 이거 얼마 나와? 16 나오고요. 넘어가니까 3M이 16이네. 어머, 안 되네요. 왜? M이 뭐라고 그랬어? 자연수라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안 되는구나. 알았죠? 됐지? 이런 식으로 검증이 될 거라. 됐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모든 경우를 다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실전에서는 전혀 없어요. 그래서 상황을 찍어가지고 푸는 것도 되게 중요해. 그래야 시간 단축이 되거든. 그러니까 쌤이 첫 번째로 풀 때는 어떻게 한 거야? 꼭지점의 y좌표를 최소라고 가정하고 최대값을 F0, 최대값을 F5라고 가정해서 푼 거지. 그걸 가정해서 내가 풀었는데 문제랑 전혀 모순이 되는 점이 없죠. 그럼 그걸 답이라고 하고 넘어가면 된다고. 근데 만약에 여기서 모순점이 나오잖아? 그럼 그 다음 경우의 수를 해보면 되는 거죠. 이해됐죠? 여기까지? 됐어요? 그리고 일단 여기까지 정리해놓고, 네. 그리고 내가 좀 소소한 팁을 드리면, 이런 문제를 좀 니네가 연습 많이 해야 되거든. 이게 이제 핵심 포인트가 돼. 이런 문제를 좀 요 정도 난이도를 좀 많이 연습을 해야 돼. 그래야지 혹시나 이제 최고 난도 문제가 나와도 조금 손을 대는데, 자, 내가 그냥 쌤 경험치에서 우러나온 좀 팁을 좀 드리자면, 잘 봐. 그냥 이 친구의 원래 정석적으로 풀면 모든 경우를 다 가정하는 걸로 풀면 P의 범위가 어떻게 되냐면 P의 범위가 자 이렇게 돼요. 일단은 0보다는 P의 범위가 이렇게 갈려. 2분의 3보다 작다. 그 다음에 2분의 3보다 크고 5보다 작다. 2분의 5보다 작다. 얘 0보다 크고. 됐니? 그 다음에 P가
2분의 5보다 크다. 이런 식으로 갈리거든? 범위가. 오케이? P가 양수기 때문에 0보다 크다는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이 뭐냐면 P가 3보다 크거나 같다. 3보다 크다.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갈리거든? 되니? 그러면 이게 아까 어떤 그림이냐면, 자, 이게 아까 어떤 그림이냐면 여기가 P고 여기가 0이고 여기가 3인 거야. 여기 밑에 경우가. 그래야 P가 3보다 크잖아. 그럼 이거 돼, 안 돼? 안 됐잖아. 이거 안 되죠? 그죠? 그 다음에요. 얘는 어떤 경우냐? 얘는 여기가 P라고 하면 2분의 5가 이쪽에 있고 3이 이쪽에 있는 거잖아. 그럼 얘는 어떤 느낌이냐면 0이 있고 3이 여기 있는 거고, 그 다음에 2분의 5니까 이쪽으로 가니까 얘가 2분의 5보다 왼쪽으로 갔잖아요. 왼쪽으로 갔으면 5가 좀 더 위에 있는 이런 형태. 근데 이 경우는 뭐냐면 0이 더 커요. 됐어요? 0이 더 커진다고. 되니? 오케이? 최대값이 F0인 거. 이런 식으로. 근데 쌤이 문제를 풀어보잖아요. 그럼 이렇게 범위가 이런 식으로 세팅이 될 텐데, 대칭축으로. 그럼 대부분, 자, 이렇게 네 가지 경우 중에 니네가 이제 상황을 찍어서 요 경우, 요 경우, 요 경우, 요 경우 네 가지 중에서 답이 되는 걸 찾으면 되거든. 여기까지는 이해됐어? 이게 정석적인 방법? 해설지 풀이? 원래 이렇게 푸는 거? 됐니? 근데 내가 문제를 풀어보면 대부분 중간 지점이 답인 경우가 많아요. 얘 아니면 얘.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할 때, 잘 봐. 내가 케이스를 나눠서 문제를 풀잖아. 그랬을 때 우선순위를 정할 때 양 끝보다 가운데 부분을 먼저 하는 게 좋아요. 범위를 나눴으면. 알았죠? 그러면 거기서 답이 좀 빠르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얘랑 얘는 양극단이잖아. 그러니까 양극단부터 하는 것보다 가운데 쪽 부분부터 먼저 해보는 게 낫다고. 그러면 조금 더 답에 빠르게 도달을 할 수가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요 정도 문제가 이제 최대 최소에서 진짜로 좀 나올 만한 난이도 정도 되는 문제야. 알았지? 하나만 더 해볼게. 거기 151번 보세요. 151번도 가볼게요. 요거는 150번보다는 조금 쉬운데. 자, 갑니다. 151번. 151번은 문제에서 뭐라고 돼 있냐면 마이너스 2부터 5까지 해서 정의된 함수에서 첫 번째 F0과 F4가 같다. 네모 F0과 F4가 같다. 자, 2차 함수에서요. FA와 FB가 같다. 이렇게 나오면 얘는 여러분들한테 대칭축 정보를 준 겁니다. 알겠죠? 네, 대칭축에 대한 정보를 준 거야. 그럼 0과 4가 같다라고 해 있거든. 그럼 0과 4가 같으니까 대칭축은 뭐겠어요? 2입니다. 아, 꼭지점의 x좌표 2구나. 이렇게 바로 확인하시면 돼. 자, 그 다음에 잘 봐. 절대값 f-1 더하기 절대값 f4가 0이래요. 괜찮아요? 그럼 잘 봐. f-1 더하기 절대값 f4가 0인데 얘는 절대값이니까 무조건 양수입니다. 그럼 이 친구는 뭐예요? 음수겠죠?
근데 이런 경우도 되지 않아? 얘가 0이야. 얘도 0일 수도 있겠네? 근데 얘는 안 되지. 왜? 얘는 바로 안 돼요. 왜?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어? 대칭축이 2라고. 그럼 얘도 0이고 얘도 0이려면 이거 두 개도 대칭축이 2여야 되는데 마이너스 1이랑 4를 더하면 얼마예요? 3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칭이 아닌 거죠. 알겠죠? 그러니까 요 케이스는 안 되네. 근데 요것도 생각은 해보셔야 돼. 둘 다 0이 되는 경우도. 그럼 하나는 음수, 양수, 얘는 음수네. 그럼 f-1이 음수라는 게 확정이죠. 됐니? 그럼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을 때가 음수가 나오는구나. 여기까지 됐어? 그럼 0이랑 4를 했을 때는 함수값이 같구나. 대칭축이 2구나. 그럼 잘 봐. 그림을 그려보면 자 얘가 2야. 근데 이게 0이고 이게 4거든? 됐니? 그랬을 때 f-1이죠. f-1. 그럼 f-1이 음수잖아요. 그럼 얘가 음수니까 보면 여기가 마이너스 1이거든? 그럼 자, 이거 음수야? 얘도 음수야? 그럼 이거의 절대값을 씌워? 이거의 절대값을 씌웠는데 이렇게 두 개를 더했을 때 0이 된다는 얘기는 f-1의 절대값과 f4의 절대값이 어때야 돼요? 똑같아야 되잖아요, 절대값은. 근데 그림상으로 똑같을 수 있냐라는 거예요. 없잖아. 여기까지 이해됐어? 없지. 됐니? 그럼 이 문제는 뭐야? 이거란 얘기예요. 왜? 문제 딱 읽어봐. 문제 딱 읽었을 때 최고차항계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잖아. 알았죠? 됐나요? 그리고 이것도 경험치 팁. 함수 문제 풀 때 최고차항 계수에 대한 언급이 없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통 우리가 많이 보는 표현이 2차항의 계수가 1인 2차 함수 뭐 이런 거 많이 봤잖아. 기억나? 그지? 2차항의 계수가 1인 2차 함수 이런 거 많이 봤잖아. 그리고 또 뭐 봤어? 그냥 2차 함수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지? 됐니? 얘는 최고차항에 대한 언급이 있고 얘는 최고차항에 대한 언급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런 문제 풀 때 있잖아. 얘는 아주 높은 확률로 최고차항의 계수가 음수일 때가 답입니다. 한 80%는 그래요. 이게 답인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굳이 언급을 안 해줘. 왜 안 해줄까? 원래 언급을 안 해주면 어떻게 풀어야 돼요? 최고차항 계수 음수일 때랑 양수일 때 케이스 분류해야 되거든. 그럼 니네는 뭐부터 해보는 거야? 저런 표현이 나오면 최고차항의 계수가 음수일 때부터 해보면 돼요. 알았죠? 문제 풀다 보면 의외로 이런 표현 나오잖아. 그러면 최고차항 계수가 음수인 경우가 답인 경우가 많다고. 얘도 그렇고. 근데 우리는 습관적으로 원래 최고차항의 계수가 양수인 걸 더 많이 풀다 보니까 최고차항의 계수가 양수인 걸 더 많이 한단 말이야. 알았지? 오케이? 됐습니까? 자, 됐죠? 요거 정리해 두시고 그럼 가볼게요. 요렇게 돼 있고 자, 요 문제까지 풀고 오늘 끝낼게. 여기가 0이야. 여기가 4야. 그리고 자, 요 정도를 요렇게 잡아서 자, 여기를 마이너스 1 이렇게 잡을게요. 그런데 요게 음수라는 게 확정이죠? 요 값이랑 비교해야 되죠? 근데 요 값이랑 요 값은 절대값이 어때야 된다고? 같아요. 그럼 그 말은 무슨 얘기야? 둘의 가운데점이 x축이란 얘기예요. 알 수 있겠죠?
그래야 함수값이 똑같잖아. 그래야 요 값과 요 값에 뭐가 똑같아? 절대값이 똑같겠지. 됐니? 자, 그럼 마무리 해볼게. 그럼 이제 마무리 해볼게요. 뭐 하자고 그랬냐면 마이너스 범위가 뭐였어? 문제에서 마이너스 2부터 5까지죠. 그럼 최소값은 뭐겠니? 최소값은 마이너스 2부터 5까지야. 근데 봐봐. 가운데가 뭐라고? 2라고. 그럼 얘 얼마겠어? 5겠죠. 5. 그래야 이거 더해서 가운데 2 나오니까. 아, 그럼 최소값은 얼마예요? F-2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54인 거죠. 이렇게. 됐어요? 마이너스 54요? 최소값 얼마야? 마이너스 19죠. 네. 이렇게. 자, 그러면 식만 마무리 하시면 되겠네. 그럼 식만 마무리 해볼게. 식 마무리 어떻게 할까? 요식 어떻게 세울까? 자, 이렇게 하시면 돼요. fx를 이렇게 세워. fx를 최고차 한계수 모르니까 a 놓으시고, 자, 식은 이렇게 세우는 거야. 0, 4가 동일하죠. 그럼 여기를 k라고 잡아. 자, 얘를 k라고 잡으면 a하고 갑니다. 인수분해로 써요. x 곱하기 x 마이너스 4 하시고 플러스 k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죠. 그러면 우리한테는 식이 두 개가 필요한데 식 두 개 나와요. 첫 번째는 위에 써져 있는 거. f-2가 마이너스 19와 같다. 이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f-1과 마이너스 f4가 같다. 요거까지. 됐죠? 확인됐어요? f-1과 f-4가 같다. 요거까지. 됐니? 자, 그래서 마무리 하시면 되고요. 문제 정답은 11 나오시면 됩니다. 할 수 있겠죠?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하시고 오늘 이차함수 최대 최소 좀 중상 난이도까지 좀 정리를 해봤고요. 뒤에 할 게 많아요. 아직도. 네, 뒤에 아직도 할 게 많으니까 다음 시간에 요거 그대로 이어서 할 거니까 가져오시고